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경칩 지나고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죠? 네. 따뜻합니다. 네. 어제 좀 쌀쌀해가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왔다가 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아 개구리가요? 네. 네네. 뭐 저도 뭐요? 아 그냥 개골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알겠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듣고 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요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강승규 시민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 전당대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불공정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하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끝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뭐예요? 네, 제3자 변제 후폭풍입니다. 네, 정부의 어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폭풍이 거셉니다.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도 이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이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사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도 이 국회 앞에서 이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선언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힘을 합해 퇴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성주 할머니는 그 월급 준다 해서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뭐 그것은 뭐 말짱 거짓말이었고 이 지진이 일어나서 친구들이 죽고 또 우리도 골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고 어디에 요구를 하겠냐 또 이렇게 좀 지진 얘기라면 네. 그 소위 관동 대지진 사건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든 야든 간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분들은 바로 이렇게 청춘 시절에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징용 당했던 그 어르신들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1923년에 간동 대지진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음을 시켜보고 일본어 쓰 발음을 못하면 그러니까요. 학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책 한 부분 읽어보면 읽기만 해도 막 오싹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도 반발이 좀 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 한일 관련, 일본 관련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요.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다. 사실상의 제3자 변제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제3자라는 게 결국 우리 뭐 행정안전부 밑에 만들어 산하재단이죠. 예, 피해 징용 피해자 재단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포스코나 그러니까 지금 배 수장이 얘기한 대로 피해자가 우리나라 피해자한테 그렇죠. 돈을 예. 주려고 그러는 거다.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경술국치다. 또 삼전도의 굴욕이다. 삼전도의 굴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병자호란이었나요? 그때 병자호란이죠. 예, 청황제에게 인조임금이 가서 9번을 코로 찌으면서 바닥에 찌으면서 피가 날 정도로 네.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지금 그렇죠. 송파 쪽입니다. 삼전도 삼전나루 네. 송파나루죠. 김은 선생 남한산성 소설에 가면 네네.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등장하는 잘 묘사가 돼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 치욕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뭐예요? 뭐 어제도 이제 박지인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이 부분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박진 장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물컵에 물이 절반 찼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고 또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했다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정부 구상에 이해를 표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구했다. 네, 근데 그러나 지금 양금덕 할머니라든가 이분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존에 계신 피해 당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배 수장님.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삼권 분립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이에요.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로는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행정부는 정부는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이제 강제징용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의 근거를 어디에 찾고 있냐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1조 2조가 배상을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추가적인 배상은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조약인 것이고 네. 말 그대로 이건 국가 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부분이 그리고 때문에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65년은 국가 대 국가고 그렇죠. 2018년은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그렇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 그거는 영원히 남아 있는 거다. 예. 자, 일본 정부는 뭐 일본 언론 뭐 나온 거 제목만 봐도요. 네. 아주 즐겨하고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그래도 이 일본 정부는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 역대 역사 인식은 그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좀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내각의 어떤 입장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그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기업의 거출,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일본 언론 분위기는 어때요? 대체로 뭐 환영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깔려 있는데 이제 도쿄 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일본으로서는 왜냐면 뭐 환영 못할 이유가 없겠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일 군사 안보 교류 협정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일본은 상당히 반길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거죠. 그런데 도쿄 신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내부의 반발이 강해서 일본 측에 기여 없으면 이건 또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전범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일본 내부의 여론이 어떨지. 또 하나는 일본 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죠. 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인 그렇죠. 거죠. 일본에서 움직임은 아직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신문 내에서 나온 내용은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한국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거의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면 이런 관련된 협의도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요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제징용 다녀오신 분 집안에서 보내신 네. 문자 같습니다. 양주 임꺽정님께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일본에 갔는데 도배한다고 풀을 끓이고 나서 한 사발 퍼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징병으로 강제 징병으로 가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징병보다는 징용으로 가셨다. 예. 강제징용 가셔가지고 네, 네. 아마 저런 예.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우리가 것 잘 같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 군함도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그렇죠. 예. 예. 자, 문제는 이 강제징용 이후에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요거는 하나 지금 풀려진 게 아니잖아요. 네, 어제 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 관련해서 일본이 가한 수출 규제는 요게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에 난 거고 네. 네. 수출 규제는 이듬해 2019년
6월인가?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규제는 하나도 안 풀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뭐 이른바 이제 소부장 사태였죠. 이 소재 부품 뭐 이 부분에서 일본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출을 끊어버렸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어제 일본 정부 측은 이 문제와 별개,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수출 규제는 강제 동원 때문이 아니라 이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그런데 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제 회고록을 썼었는데 여기에는 수출 규제가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이 보복 조치였다. 그랬죠. 또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가 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한국이 개시한 이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이 적절한 대응을 먼저 하라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수출 규제도 안 풀어진 마당인데 우리 정부는 또 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예, 세계 이제 무역기구의 일본의 부당한 이제 수출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했거든요. 제소했고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입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또 국산화를 하게 되는 우리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국산화율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주 반도체의 핵심 부품은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먼저 풀지 않았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 이건 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인 거죠. 너무 좀 굴욕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은 있다면서요? 네, 뭐 회의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좀 극우 쪽의 분위기는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입에서는 절대 이 사과나 반성 같은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일본 국회에서도 뭐 국회의원 한 명이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우파들 중심으로 그 과거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후미오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한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더 신경 쓴 거예요. 일본 국민이 여론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헌법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미오 총리도 앞으로 이 우익적인 태도 스탠스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이제 이어지니까 뭐 논란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늘 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에서 부정적이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아까 문자 부탁드린 거 있었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했습니다. 국힘 전당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불공정하다고 보시는지 문자 여러분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정과 상식이 있었냐? 원래 없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고요. 오죽하면 개입할까? 앞이 보인다. 예. 오죽하면 개입할까? 국립국어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경선을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은 부동시 아니에요? 부동시? 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같은 한국말 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정부는 이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할 테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비꼬셨네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공정하다는 의견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국민의힘 D-1입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발표되는 거죠. 오늘 마무리되는데 투표율은 높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사흘째인 6일 53.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진행한 모바일 투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한 그 전화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월 전당대회 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도 45.36%였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역대 보수정당 전당대회로는 최고 투표율이고요. 오는 7일까지 ARS 투표를 진행한 최종 투표율은 6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겠죠? 한 네. 4시간 뒤면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6시까지 합니다. 6시까지. 네. 예. 내일 이제 그 드디어 3월 8일 예. 전당대회 내일 날인데 예. 몇 시에 결과 발표돼요? 좀 오후 늦게 되지 않을까요? 대체로 이제 전당대회는 3시부터 시작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좀 보도가 오후 3시부터인데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보통 처음에 가깝네요. 예, 이제 뭐 관련된 내용도 그다음에 후보자들 인사 또 뭐 당의 뭐 비대위원장 뭐 인사 내일 내용 쇼미더뉴스 할 시간에 예.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배종찬 소장이 좀 킨텍스에 마이크 들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여기는 킨텍스 배종찬입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네네. 예. 출연료는 뭐 별도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당연히 좋죠.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전화로. 내일 뭐 대략 한 6시 무렵 정도 그죠? 그 정도에 네네. 발표되지 않을까?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도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강승규 수석을 이제 고발했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안철수 후보 측이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이 이 전당대회 선거에 개입했다라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조사나 문책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예고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 뭐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자 바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오늘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어떤 얘기했다는 보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오후에 이제 그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요. 아직 뭐 결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강승규 시민 수석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이나 또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뭐 문제 없다. 그렇죠. 김기현 후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실도 특별하게 뭐 의견을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 이야기는 크게 뭐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누구 특정 인사를 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 비대위원장이 또 이야기도 했어요.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일방의 주장들은 있는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더 결이 달라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국힘 전당대회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자, 몇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공정보다는 아전 인수다. 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공정이다. 이행시를 보내셨네요. 공정으로. 공허하고 정 떨어지고 또 이런 문자도 있어요. 그 고발도 늦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타깝게도.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분출 시작한 이재명 사퇴론입니다.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청년 당원들이 이 대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어제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면서 사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당직자를 전면 교체하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를 전면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직자를 바꿔라. 자, 이번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그 비명계인 네네. 이원욱 의원의 주선으로 그 공간을 빌려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정상 기자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난 이제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서를 해왔던 또 인물이기도 한데 방금 전에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퇴가 아니면 뭘 요구한 거냐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단,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단을 좀 재편하라. 왜요? 이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외부 인사로 민주당 혁신회의를 설치해라. 선거제도 개편안, 당 대표급 공동 공약 추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비명계 의원들이 오늘 뭐 만찬 회동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좀 활동을 자제해왔던 비명계 의원 모임인 이 민주당의 길이 오늘 만찬 회동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길 여기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관계자는 뭐 이번 만찬은 뭐 토론 주제나 일정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는 뭐 상관이 없다. 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오늘까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바랬던 방향이다. 절대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 더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일 대우를 강조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전당대 과정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이유까지 해서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공정은 어디에서 찾나요? 부장.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아까 뭐 계획이 다 있구나. 송강호 씨 목소리나 최진 PD가 방송 전에 배 수장을 바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렇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보더래요. 네네. 그래서 힘내라고 칭찬 한번 해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예. 그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예. 왜 고뇌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우리 최일구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나요? 네. 또 거기까지 걱정까지 해주시고. 네.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불공정하다. 선관위에 검찰이 없기 때문에. 네, 선관위에 검찰이 없어서 불공정하다. 아, 계획이 있어. 멘트가.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뉴스. 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청취자분 중에 두 분 뽑았습니다. 1332 5980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빈 꽃바람 듣겠습니다.